늠내뉴스 1월 10일 주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를 보면 광명시 451명, 부천시 1369명, 시흥시 530명, 안산시 813명, 종로구 467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광명시 32명, 부천시 143명, 시흥시 46명, 안산시 86명, 종로구 48명 증가했습니다. 이번 고기를 잘 넘겨야 3차 대유행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17일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이겨내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핫 이슈를 보면 첫 번째, 사설,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대마도와 한국 땅이기 때문. 두 번째, 배우 김영철과 함께하는 소사 도시재생지역 한바퀴. 세 번째,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 네 번째, 6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6월 개장. 다음 자세한 소식을 보겠습니다. 사설,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대마도가 한국 땅이기 때문이라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독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 우리 땅이다. 그럼 일본은 왜 자기 땅이라 우길까? 그 첫 번째는 19세기 이후 국제전세에 무지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독도 대마도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삼국 접양 지도와 크리티컬 데이트이다. 크리티컬 데이트란 국제재판에서 분쟁 당사자 간에 논쟁되고 있는 법적 상태를 결정하는 사실관계의 기준이 되는 기일, 결정적 기일이라고도 한다. 18세기 하야시가 만든 지도를 19세기에 일본은 자국 영토를 열강에게 인정받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이때 프랑스어, 독일어 버전이 사용됐다. 기존의 삼국 접양 지도는 독도뿐 아니라 대마도도 조선과 같은 색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크리티컬 데이트이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모든 것을 원상복귀해야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환수 발언은 이 배경에서 나왔다. 몇 차례에 걸친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은 공식 외교 발언이었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최근 국민 정서를 반영한 바뀐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역사가 왜곡된 지금 고대사와 근대사의 왜곡으로 인해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독도와 대마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관심과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 배우 김영철과 함께하는 소사 도시재생지역 한바퀴. 2021년 1월 9일 오후 7시 10분 KBS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제104화에서 고마워라 인생아 경기도 부천편이 방영됐다. 부천시는 2016년 소사본동 노후화 지역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소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홍보해왔다. 도시재생과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를 유치하여 전국의 소사 도시재생사업지를 비롯해 부천의 방방곡곡 이야기를 소개한다. 고마워라 인생아 경기도 부천편에서는 만화박물관과 부천중앙공원을 시작으로 심곡천 소사도시재생사업지, 정주용 향수길과 소사공간을 그려낸다. 또한 진영중학교 만학도 할머니, 가짜 이모 조카의 만두집, 운주전자 장인 등 다양한 부천시민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이기호 도시재생과장은 부천 소사본동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한 거리와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한 지역이라며 이번 방송이 소사 도시재생사업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도시재생 선전지로서 도약하고 더 나아가 부천시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치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 부모와 청년 월 21만 7천 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 월 18만 3천 원과 청년 월 31만 원 등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네 번째, 6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6월 개장. 지방자치단체 간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 손꼽히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시흥, 안양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화성시 매송면 숙공리 일원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건축면적 9,154제곱미터 규모로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6,514기, 자연장지 25,300기, 장례식장 8실과 주차장, 공원,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은 총 1,714억 원으로 이중 화성시가 부담하는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건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광명시 등 6개 지자체가 균등 및 인구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하게 되며 광명시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142억 6천만 원으로 올해 6월까지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현재 광명시 노인 인구는 4만 1,76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92%로 해마다 증가해 화장 수요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화장시설이 없어 장례를 치르는 시민은 번거롭게 타 지자체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광명시 메모리얼 파크는 2030년에 만장이 예상되어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 광명시는 화장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과 관내 마땅한 화장장 건립 가용 부지가 없어 화성시의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 참여 의사를 밝혀 2019년 11월 6개 지자체가 관리 운영 협약서에 서명하게 됐다. 올해 6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이 개장되면 화장시설은 구당 16만원에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화장시설은 꼭 필요하며 광명에서 30여 분 정도의 근거리로 장례 서비스에 대한 광명 시민들의 재정 부담 완화와 화장장 봉안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외신 소식을 보면 최강 한파지만 얼지 않는 골목길, 비결은 열선. 길 한파와 함께 서울 일부 지역에 최대 13.7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꽁꽁 얼어 있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눈이 쌓이지 않는 도로가 있는데요. 사전에 열선을 깔아둔 도로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동네 골목길에 깔린 열선 덕에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다는 글을 남겼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누리꾼들의 다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의 일부 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선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2019년 3개소에 시범적으로 열선을 설치하고 2020년 6개소에 추가 설치해 총 9개를 운영 중이라고 하고 도봉산 아래 경사로에 위치한 집들은 눈이 조금이라도 쌓여 길이 열면 다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열선은 언제 왜 설치했나요? 2019년에 설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도봉구 창동과 쌍문동 지역 주택단지 사이 경사로에 많은 눈이 내리면 차량 보행자 할 것 없이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사고 걱정도 컸습니다. 제설을 하려 해도 몸집이 큰 제설 차량이 오가면 정작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줬을 뿐만 아니라 미끄러운 경사로 진입 자체가 어려워 많은 인력과 제설제가 투입돼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폭설에 취약한 구간을 중심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열선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열선이 이번 폭설과 한파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현재 열선이 설치된 장소는 평소 눈이 오면 당장 주민들이 통행 자체가 어려워져 제일 먼저 제설 작업을 하러 가야 했던 곳이에요. 항상 애를 먹게 했던 곳이죠.
그런데 열선이 작동하면서 이 구간의 제설이 훨씬 쉬워졌고 인력과 용품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서둘러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 전체의 제설 작업에 큰 도움이 됐죠.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설 대비 급경사로 열성공사 추진이 2020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 6개소에 393m 열선을 설치할 수 있었고요. 2021년에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4개 동 7개소에 열선이 새로 깔릴 예정입니다. 열선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도로 포장면 5에서 7cm 아래에 발열체를 매설, 발열체에서 나온 열이 지표까지 가는 방식입니다. 발열체에서는 온도가 200에서 300도까지 올라가고 표면 온도는 바깥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처럼 영하 20도로 떨어지면 5도 정도까지 올라가서 눈을 녹이기 시작하고요. 보통은 10도까지 올라가 눈을 녹입니다. 눈이 오지 않을 때도 열선이 작동하나요? 평소에는 아무 때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온도, 습도 센서가 함께 묻혀 있기 때문에 도로 표면 온도 2도 이하, 비, 눈 관측이라는 2개 조건이 일치해야 자동으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폭설이 내리고 추운 날씨에 작동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설치 유지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골목길 같은 이면 도로에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차로 폭만큼 열선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미터당 1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전기료는 가동한 시간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설치한 열선 개수가 증가했고 눈이 많이 와서 열선 작동 시간도 늘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열선이 끊어지거나 단선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열선을 무작정 깔 수는 없지 않나요? 우선 열선 설치 비용이 적지 않고 더구나 도심 건축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설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사를 위해 땅을 파면 당연히 열선이 끊어지고 그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구청은 열선을 설치하기 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먼저 필요한 곳을 꼼꼼히 따져보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 구청 담당자와 문답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눈민의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